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도전했을 때 3.15 최고위원을 만들어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3개월도 채우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당의 부름을 받고 또다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야 했지만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12년 간절히 원했던 전국정당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벌거벗은 맨몸으로 온 힘을 다해 부딪혀야 했던 강고한 지역주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을 받들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고 새 시대를 사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당원 동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높은 국민적 기대는 막중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식은 땀이 흐를 정도로 두렵다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슬프른 칼날 위에 선 기분입니다. 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12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제2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할은 명확합니다. 국민이 명령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인생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민주당 연속 집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1, 2년 지났을 뿐인데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폐기하라고 공격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실패를 1년 만에 바로잡아가고 있는데 지난 9년의 실패에 대한 결과가 마치 문재인 정부의 실패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기득권의 특권을 방치한 채 을과 을이, 을과 병이 서로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건만 마치 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양 마냥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핵심 성장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득권의 희생을 설득하고 우리 사회 전체 합의를 만들어야만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혼자, 정부 홀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정당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공존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청년은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체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더 강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끝없이 책임을 다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의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오직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꺾기가 들어와도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이 가진 무한 책임이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숙명입니다. 재선 군수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경남도지사까지 제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극단적인 요소야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반대 정당이 둘러싸인 사면초가였습니다.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쌓은 경험을 문재인 정부 성공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인신공격을 받아도 도의회 100% 출석하여 기어이 설득하고 말았던 뚝심을 야당을 향해 쏟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내 분열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겠습니다.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는 수평정당,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분열주의의 가장 앞에 섰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갈등과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당, 그러면서도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최소한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동참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동의했던 세력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 힘을 모으겠습니다. 취임 후 야당 대표들과 민생과 협치를 위한 공동협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성과를 만드는 유능한 협치정당을 만들고 책임을 다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늘 힘이 되어주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역이 강한 분권정당, 지역에 힘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아래 풀뿌리 자체로 시작해 여기까지 온 저는 지역에서 정당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세월을 이겨온 우리 지역의 당원들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의로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과 지역을 믿고 당의 권력을 가감히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정당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전하고 중앙당이 시도당의 공천심사 결과를 뒤집는 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시도당 공천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최고위원회 권한에 준하는 자치분권 협력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수많은 지방자치 관련 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지만 그 역할과 권한은 적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시도지사, 시도의회 대표, 권역별 기초자치정부와 기초의회 대표가 한 팀이 되어 지역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도당으로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지역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기능과 소통, 교육 기능을 시도당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확실하게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등의 당정회비를 정리하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도당에 민주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 분원을 통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정책개발과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외부 영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한 주인 그리고 당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독재권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투쟁의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남북 분단과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넘어 정의로운 정권 교체를 이룬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63년에 빛나는 뜨거운 역사를 당원이 만들어 왔건만 당원은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고 시민이 함께하는
당원 주권 시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주민투표를 처음 도입했던 사람으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권리당원 직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후보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권리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례대표 추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당헌 미래인 청년과 취약지역의 인재는 비례대표 안정권의 배정에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지지받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당원 소환, 당원 발언의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당원 소환의 발의 요건을 낮추고 그 대상을 선출직 당직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환된 공직자는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발언 요건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어 당원의 의견이 정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전하게 개방된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항상 당원과 소통하고 심히 참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과 압축 성장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저성장과 심각한 양극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 실패는 우리 정치의 실패고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저는 저희 정치적 미래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길, 끝없는 민주당의 혁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치열한 반성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전국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을 섬기며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대신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득권의 특권 대신 희생을 설득하겠습니다. 무한 책임, 지역분권, 당원 주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돕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생경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과 함께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아실 수 있지만 또 저는 올해부터 현장에서 오랜 국민과 주민과 소통하면서 종합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력지방정부인 경남도정, 그리고 또 2003년 15년 전에 강력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과 근행발전 정책을 주도했던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12년 전에 제가 2006년에 그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최고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도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러서 전역을 했는데, 그럴 때 어려운 경남 지역에 다시 한번 좀 책임을 맡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 사실은 최고위원 3개월 만에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죠. 2006년에. 그래서 25.5%를 받고 낙선했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도지사 도전이었습니다.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에 세 번째 만에 경남도정을 맡게 됐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 이번 당대표는 민선 7기의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엄호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당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1기에서 6기가 25년 걸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태동기라서 그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인사권과 인허가와 관련해서 비리도 그래서 한때 지방자치 무용론도 많이 주장을 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이제 민선 7기는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방정부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조직권, 재정분권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획기적으로 지방정부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시대의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 이제 참 좋은 지방정부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당 당원들이 맡고 있는 151개의 기초자치정부 14개의 강력지방정부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거의 완성할 수 있도록까지 지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리더십 또 그런 마음가짐이 다른 후보들하고 제가 좀 차별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예. 예, OBS 유은총 기자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또 그 이하의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역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린 민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공유경제,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경제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부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제 효과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포용적 성장까지를 좀 더 이렇게 합해서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많잖아요. 전체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OECD 선진국 12%인데 이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복지 부분이 취약하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적은 자본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 GDP 한 10% 남짓 지출하고 있는 복지 예산을 사실 대폭 늘려서 실제 이제 소득이 좀 보장되게 해서 사실 자본가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자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영세자영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3만 불에 가까웠고 세계 10여 경제 규모인데 그 1시간 1만 원을 못 주는 이 구조가 사실은 극복해야 될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그 알바생들에게 시급 1만 원을 주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최저임금 문제 또 52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우리 당이 그런 걸 좀 더 주도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좀 내년에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10% 정도 우리 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은 하지만 그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장려 세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처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 52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의 본령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동아일보 장원재 기자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요. 예, 제가 2012년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대선 준비하실 때 같이 도와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노무현 교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대표가 되시면 아무래도 카운터파트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관계를 구축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길이 있고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또 길이 있는데요. 일단 그 보수의 거듭난 혁신을 통해서 거듭난다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국민의 기대처럼 혁신하고 또 거듭나면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민생 경제든 안보든 협력을 해야죠. 저는 뭐 선거는 각 당에서 후보를 내기 때문에 선여 또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정당이든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 출마 기자회견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의와 평화의 모임 교섭단체를,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동참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가게 하는데 함께했던 모든 세력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보수가 잘 혁신해서 좋은 정당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BS 김구영 기자입니다. 예. 컷오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후보님들이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컷오프 통과가 사실 막 어렵다, 각자 서로가 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컷오프 전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어떤 언론에서는 검문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친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칭하던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당에 130여 명의 국회의원, 또 500여 분 포함해서 500여 분의 중앙위원이 있는데,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이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이 보이지 않고요. 특히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각자 정책과 비전 가치를 내걸고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당대표로서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500명의 중앙위원들은 지역위원 123분의 지역위원장, 130분의 국회의원, 우리 당 소속 151명의 시장구청장, 14분의 시도지사, 또 15분의 시도의회장, 이런 분들이 지금 중앙위원인데, 이분들은 다 현장 경험,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서 아마 5명이 될지 한 8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등록을 하고 2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자기 정책을 발표하고 선택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단일화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